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도심을 가릅니다. 매연이 가득한 도로 위에서 낡은 버스들이 서로를 밀어내듯 질주합니다. 이곳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한때 이 도시는 지상 최악의 교통지옥이라 불렸습니다. 하루 수십 건의 버스 강도 사건, 신호를 무시한 레이싱 운행, 현금통을 노린 범죄가 일상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 혼란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0년 난제를 뒤집은 것이 세계 최강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0.2초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개찰구에서 울리던 단 한 번의 삑 소리가 보고타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으로 이 도시의 공포를 멈추게 했을까요?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도심을 가릅니다. 짙은 매연이 공기를 뒤덮고 낡은 버스들이 서로를 밀어내듯 질주합니다. 이곳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신호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승객을 태우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구조. 같은 노선을 달리는 버스가 서로 경쟁하듯 달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센타보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단 몇 페소를 더 벌기 위해 기사들은 목숨을 건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20년차 기사 카를로스는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늘 같은 말을 남깁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현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객이 내는 돈이 하루 종일 쌓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정체 구간에서 버스가 멈추는 순간 문이 열리자마자 총을 든 남자가 올라탑니다. 돈 내놔. 승객은 고개를 숙이고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항하면 폭행, 심하면 총격. 당시 보고타의 버스 강도 사건은 하루 수십 건, 월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수십 개로 나뉘어 있었고 각자 수익을 지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정부가 통합을 시도하면 업체들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모델을 검토했고 유럽 시스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혼란은 누구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고타 시청 내부 회의에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서울은 어떻게 했지? 그 질문이 100년 난제의 방향을 바꿉니다. 보고타는 무능해서 무너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들어왔고 유럽 교통 모델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화려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결제 전환, 지속 가능 도시.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현금을 없애자고 하면 기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정산을 중앙에서 관리하자고 하면 업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선을 통합하자고 하면 정치권이 갈라졌습니다. 결국 회의는 늘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고타만 그랬을까요? 뉴욕은 어떻습니까? 세계 금융의 심장. 첨단 기술 기업이 즐비한 도시. 그러나 100년 된 지하철 인프라는 정치와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적자 논쟁은 반복되고 요금은 오르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도쿄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망. 하지만 노선은 연결돼 있어도 회사는 쪼개져 있습니다. 환승할 때마다 기본 요금이 붙는 구조. 운영 주체가 다르면 정산도 따로입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소니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세계적 IT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은 곧 기득권의 양보입니다. 수익 구조 공개입니다. 권한 재조정입니다. 강대국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기술은 만들 수 있지만 이해관계를 자르는 결정은 쉽게 못합니다. 보고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통합을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 도시가 떠오릅니다. 수십 개 버스 회사를 묶어냈고 지하철과 민간 운영을 하나로 정산했고 수백만 건을 0.2초 안에 처리한 도시. 서울. 강대국이 주저한 선택을 그 도시는 해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한국은 가능했는가? 2003년 겨울 서울시청 교통정책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버스 수익 자료와 지하철 적자 통계, 카드사 정산 구조도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노선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연결돼 있었지만 시스템은 분리돼 있었고 시민은 갈아탈 때마다 지갑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불편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했고 각 회사는 노선별 수익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환승 할인을 도입하는 순간 누군가는 수입이 줄어들고 정산을 통합하는 순간 그동안의 불투명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한 버스 회사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승을 허용하면 우리 회사는 손해를 봅니다.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하철 관계자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운영 주체가 다른데 수익을 한데 묶는 건 위험합니다. 카드사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동시 처리 수백만 건입니다. 서버가 멈추면 서울이 멈춥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카드 한 번 찍히는 그 짧은 순간에 인증과 잔액 확인, 환승 기록, 조회, 거리 계산, 요금 차감, 서버 전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0.5초만 지연돼도 줄은 수십 미터로 늘어나고 출근길은 마비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준공영제. 손실은 시가 보전하겠다. 대신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통합 정산하겠다. 이 결정은 행정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버스 업계는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패하면 서울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 문장으로 회의를 정리합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내느냐였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떨어진 특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멈추지 말 것. 출근 시간 수백만 건의 트래픽을 감당하면서도 오류율을 최소화할 것.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새 정상 구조를 얹어야 했고 환승 알고리즘은 거리 비례 요금제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단말기 하나의 응답 속도가 0.1초만 늦어도 체감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중화 서버를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0.1초 안에 예비 서버가 응답을 이어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익 배분 공식은 수십 차례 수정됐고 환승 구간 설정은 실제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서울은 결정을 내렸고 이제 실행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교통 질서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는 실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연결돼 있었지만 시스템은 분리돼 있었고 시민은 갈아탈 때마다 지갑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불편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했고 각 회사는 노선별 수익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환승 할인을 도입하는 순간 누군가는 수입이 줄어들고 정산을 통합하는 순간 그동안의 불투명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한 버스 회사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승을 허용하면 우리 회사는 손해를 봅니다.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하철 관계자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운영 주체가 다른데 수익을 한데 묶는 건 위험합니다. 카드사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동시 처리 수백만 건입니다. 서버가 멈추면 서울이 멈춥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카드 한 번 찍히는 그 짧은 순간에 인증과 잔액 확인, 환승 기록, 조회, 거리 계산, 요금 차감, 서버 전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0.5초만 지연돼도 줄은 수십 미터로 늘어나고 출근길은 마비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준공영제. 손실은 시가 보전하겠다. 대신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통합 정산하겠다. 이 결정은 행정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버스 업계는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패하면 서울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 문장으로 회의를 정리합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내느냐였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떨어진 특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멈추지 말 것. 출근 시간 수백만 건의 트래픽을 감당하면서도 오류율을 최소화할 것.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새 정상 구조를 얹어야 했고 환승 알고리즘은 거리 비례 요금제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단말기 하나의 응답 속도가 0.1초만 늦어도 체감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중화 서버를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0.1초 안에 예비 서버가 응답을 이어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익 배분 공식은 수십 차례 수정됐고 환승 구간 설정은 실제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서울은 결정을 내렸고 이제 실행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교통 질서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는 실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말 서울 외곽 데이터 센터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개편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서울의 교통 질서를 통째로 바꾸는 실험이 곧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서울에서는 수백만 건의 승하차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카드 한 번 찍히는 그 순간 0.2초 안에 모든 연산이 끝나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카드 고유값 인증, 암호 해독, 잔액 확인, 직전 승차 기록 조회, 환승 여부 판단, 거리 계산, 요금 차감, 중앙 서버 전송, 승인, 신호 반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게이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0.5초 지연은 곧 줄길이 수십 미터를 의미했고 1초 지연은 도시의 정체를 의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동시 접속 100만 건, 150만 건, 200만 건. 서버 CPU 사용률은 순식간에 치솟았고 응답 속도는 0.41초까지 밀렸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개편을 강행하면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순서를 최적화해야 했습니다. 환승 기록 조회 방식을 메모리 기반으로 전환하고 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경량화했습니다. 통신 패킷 크기를 줄이고 트래픽 분산 장치를 재설계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중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 서버가 멈추는 순간 0.1초 안에 예비 서버가 자동으로 응답을 이어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차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요금이 잘못 차감됐고 환승 시간 계산이 1초만 틀려도 추가 요금이 붙었습니다. 테스트 단말기 앞에서 엔지니어들은 카드를 수천 번씩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응답 속도 0.38초, 0.34초, 0.29초.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 시뮬레이션에서는 최대 동시 처리 250만 건을 가정했습니다. 그래프는 순간적으로 붉게 치솟았습니다. 메모리 점유율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팀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재분할합니다. 핵심 환승 데이터는 별도 캐시 서버로 이관합니다. 새벽 3시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동시 처리 230만 건. 응답 속도 0.27초. 오류율 0.03%.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새벽 5시 30분 첫 실전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첫 카드가 단말기에 닿습니다. 빅. 0.21초. 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40분 서울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시 처리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합니다. 모니터에 찍힌 그래프가 빠르게 오릅니다. 0.24초, 0.26초, 0.25초. 예상 범위 아닙니다. 만약 이 순간 시스템이 멈췄다면 서울은 하루 만에 통합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버는 버텼습니다. 그날 서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0.2초 뒤에 밤새워 쌓인 코드와 결단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은 단순히 환승 할인을 도입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낸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0.2초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멈추지 않게 한 방패였고 질서를 재설계한 무기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 새벽 5시 20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둡고 지하철역은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첫 열차가 들어오고 승객들이 하나둘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빅. 게이트는 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서울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뀐 첫날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조정됐고 요금 체계는 거리 비례제로 전환됐으며 환승 할인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이 변화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바뀐다는 사실만 알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오전 6시 40분. 콜센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요금이 다르게 찍혔습니까? 버스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환승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전화는 폭주했습니다. 일부 단말기에서는 환승 인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환승 인정 시간이 12초 차이로 계산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모니터에는 실시간 오류 로그가 쏟아졌습니다. 긴급 패치가 배포됩니다. 서버 재시작은 불가능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시스템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7시 42분. 동시 처리 건수 230만 건 돌파. 이 시간은 사실상 시험대였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순간 교통국 상황실은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답 속도 0.24초, 0.27초, 0.26초. 허용 범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서버가 멈췄다면 개편은 실패로 기록됐을 겁니다. 버스 업계는 통합을 거부했을 것이고 정치권은 즉각 책임론을 제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나갔고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환승 비용 부담이 줄어들자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정산 데이터가 투명해지면서 수익 배분 논쟁도 점차 수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는 더 이상 승객을 빼앗기 위해 질주하지 않았고 배차 간격은 일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버스 회사는 수익 감소를 주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 갈아타도 돈을 2번 안 내도 된다. 출근길이 편해졌다. 이 단순한 체감이 정치적 논쟁을 눌렀습니다. 서울은 증명했습니다. 통합은 혼란을 낳을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 한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안정은 예상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환승이 편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는 플랫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지구 반대편 한 도시의 100년 난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개편이 안정되자 서울은 전혀 다른 자산을 손에 넣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도로 확장보다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하루 4천만 건이 넘는 승하차 데이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혈류였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는지, 몇 시에 사람이 몰리고 언제 빠지는지, 어떤 구간에서 환승이 집중되는지. 이전까지는 누구도 정확히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과거의 교통행정은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선도를 펼쳐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에 의존한 정책은 늘 빈틈을 남겼습니다. 어느 지역은 버스가 비어다녔고 어느 지역은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지 못해 시민이 길가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교통카드 데이터에 통신사 위치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심야 시간 휴대전화 이동 패턴을 분석했고 택시 승하차 기록을 겹쳐봤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홍대 입구에서 강서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 새벽 2시 강남에서 관악구로 몰리는 수요. 출근 시간 특정 환승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량.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던 수요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심야버스였습니다. 기존에는 밤에는 수요가 적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구간에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택시를 타거나 몇 번씩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선 위에 정확히 노선을 깔았습니다. 심야버스는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정책을 만든 첫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서울 교통 시스템은 단순 결제 인프라가 아니라 도시 운영 플랫폼이 됩니다. 배차 간격은 실시간 수요에 맞춰 조정됐고 혼잡 구간은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는 해외 도시들이 가장 놀란 지점이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실시간 데이터로 읽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통합이라는 결단을 통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고 그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은 곧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보고타는 여전히 현금과 범죄,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가진 것은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통합구조, 실시간 정산, 데이터 기반 배차.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마침내 국경을 넘어갑니다. 보고타의 아침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매연이 낮게 깔린 도로 위로 낡은 버스들이 서로를 밀어내듯 질주했고 같은 노선을 달리는 차량끼리 승객을 먼저 태우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센타보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몇 페소를 더 벌기 위한 경쟁이었지만 그 대가는 시민이 치렀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버스가 멈추는 순간 운전석 옆 현금통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총을 든 강도가 올라타는 일은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수십 건의 강도 사건, 월 수백 건의 신고. 기사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버스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보고타 시청은 수년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식 운영 모델을 검토했고 유럽의 통합 정산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기술은 들여올 수 있지만 구조는 바꾸기 어렵다는 것. 버스 운영사는 수십 개로 쪼개져 있었고 각 회사는 노선과 수익을 사수했습니다. 현금을 없애자는 제안은 곧 기사 수입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고 중앙정사는 불투명한 관행의 공개를 뜻했습니다. 회의는 반복됐고 문서는 쌓였지만 도로 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단순했습니다. 현금을 없애자.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보고타는 서울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통합정산, 거리 비례 요금, 실시간 배차 관리. 핵심은 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전면 전원. 단말기 설치, 현금 수납 중단, 중앙 서버 기반 정산 체계 구축, GPS를 통한 배차 통제.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했고 일부 업체는 권한 축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시청 앞에는 항의가 모였고 정치권에서는 성급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입은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단말기 오류, 카드 충전 문의, 노선 조정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현금통이 사라지자 강도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공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GPS 기반 배차 관리가 적용되면서 무질서한 레이싱 운행이 감소했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상승했고 노선 간 과잉 경쟁은 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정산이 투명해지면서 분쟁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강도 사건 통계가 내려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한 감소. 6개월 후 배차 간격의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카를로스 같은 기사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현금이 사라진 운전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긴장이 줄었고 승객과의 마찰도 감소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총 대신 카드 소리가 납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삑 소리는 결제 신호였지만 동시에 질서의 신호였습니다. 보고타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혁명입니다. 그 표현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체감의 요약이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자 범죄가 줄었고 통합이 시작되자 경쟁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0.2초의 시스템은 보고타에서 공포를 낮추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기술은 같았지만 의미는 더 컸습니다. 통합은 숫자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질서를 재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도시의 사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그 뒤의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투명성, 실시간 데이터. 보고타의 변화는 서울의 선택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삑 소리는 단순한 결제음이 아니라 무질서를 줄이는 신호였습니다. 그 0.2초가 도로 위의 공포를 낮추고 100년 가까이 이어진 관성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삑. 게이트는 열리고 사람들은 멈춤 없이 걸어갑니다. 그 누구도 긴장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이해관계를 묶어낸 결단,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코드, 수백만 건을 0.2초 안에 처리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위를 지나갑니다. 보고타의 기사 카를로스가 들었던 카드 소리와 서울의 출근길에서 울리는 삑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신호음은 단순한 결제 완료 알림이 아닙니다. 현금을 지워 범죄를 낮추고 경쟁을 줄여 질서를 만들고 데이터를 모아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도 사건이 줄고 배차 간격이 안정되고 환승 비용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통합이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는 여전히 이해관계 앞에서 멈춥니다. 통합은 편리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구조를 공개하고 수익을 재분배하고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분 개선에 머뭅니다. 단말기를 교체하고 앱을 추가하고 안내문을 바꾸지만 근본 구조는 유지합니다. 서울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도시의 편의를 넘어 다른 도시의 공포를 낮추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 4천만 건이 넘는 이동 데이터는 여전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비고 어디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심야버스는 그렇게 태어났고 배차 조정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은 감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숫자는 다시 서비스로 이어지고 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선순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흐름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가라고 묻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도의 본질은 조급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0.2초 안에 수백만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은 타협을 미루지 않은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졌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는 더 안정됐습니다. 보고타의 변화는 상징적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무질서가 단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자 공포가 줄었고 통합이 시작되자 경쟁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에서 검증된 구조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었고 경험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단말기가 아니라 결단과 통합이 만들어낸 플랫폼이었습니다. 다시 서울의 개찰구로 돌아옵니다. 빅. 그 소리는 작고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0.2초는 사실상 도시가 멈추지 않도록 지탱하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모여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모여 한 도시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필요할 때 다른 도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원칙, 통합을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기술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지구 반대편의 도로 위에서 울리던 총성을 줄이는 데까지 기여했습니다. 다음번 개찰구를 지날 때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빅. 그 짧은 소리가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한 도시의 용기와 한 나라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세계적 시스템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타의 도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출근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0.2초의 기술이 한 도시의 질서를 바꾸고 100년 난제를 끝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